번째 사업자에서는 12월 한 달간 1,150만 원이라는 매출을 냈고, 두 번째 사업자에서는 12월 중순부터 판매를 해서 1월 중순까지 한 달간 1,370만 원이라는 매출을 냈습니다. 지금은 어떤 제품을 가져다 줘도 좀 팔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붙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실맨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 무료 컨설팅에 당첨된 대표님을 만나 뵈러 직접 대표님 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운전 중에 촬영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지금 기름 넣고 잠깐 대기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제가 단독으로 기획한 건 아니고 미리 캔버스 비즈하우스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기획을 한 건데, 이 대표님의 매출을 제가 책임지고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이따가 대표님 댁에서 다시 만나요. 이제 여주에 거의 다 왔습니다. 도착해서 대표님이랑 밥 좀 먹고 바로 어떤 게 문제여서 제품이 팔리지가 않는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와, 대표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도착을 했고요. 이제 대표님을 만나 뵈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전원주택에 사시는데, 와, 제가 진짜 꿈꾸는, 제가 정말 꿈꾸는 그런 하우스예요, 여기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멍멍이다. 네, 되게 착해요. 네, 한번 만져봐도 되죠? 네네네. 에이, 반가워. 괜찮아요? 일로와. 괜찮아요.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러다 들어와요. 아, 그래요? 아예 가는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바로 응가하는데요? 아이고. 네. 배고픈. 가자, 들어가자. 와, 대표님 집 대박이네요. 너무 좋다. 와, 지금 무슨 일본 온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전원주택을 좋아하셔가지고. 대박이다. 깜짝이야. 대표님이 여기 거주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저기 있고요. 그럼 올라가실까요? 별채인가요? 이거 별채? 결제라고 해야죠.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제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표님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고 나서 매출이 좀 부진하고 힘드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한 사이클을 돌아보고 이제 대표님의 판매 감을 잡게 만들어 드리는 거, 그리고 저랑 딱 같이 하면서 바로 소싱을 해서 바로 과제를 내드려서 첫 주문을 일으키는 거, 그 다음부터 대표님이 자립을 해서 이제 대표님이 혼자서 이제 사업을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는 거, 저게 저희 목표 저 하나밖에 없어요. 과제를 좀 타이트하게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저 너무 욕하지 마시고. 네.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사업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이제 그 전에 환경적으로 고민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제 나이대가 취업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부터 사업을 굉장히 하고 싶었었고,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니 바로 한 건데, 덕분에 이제 취업을 등지고 시작하게 된 거다 보니까 집안에서는 반대가 굉장히 심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매출로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고 있어서 네, 그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그 내부적으로 있는 고민이 좀 어떤 게 좀 많이 있을까요? 우선 성실맨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낚싯대를 좀 많이 뿌려라. 네. 통칭 낚싯대고, 뭐 오픈마켓, 쿠팡 11번가 UF 이런 곳을 많이 상품 등록을 해놓으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스마트 스토어만 하는 상태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도 제대로 못 하는데 다른 오픈마켓을 할 수 있을까? 그 전에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정복을 해야 다른 오픈마켓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한 플랫폼 매몰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힘들죠, 이게.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시작을 하시니까 네. 스마트 스토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스마트 스토어 말고 다른 플랫폼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충분히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엔 스마트 스토어를 아예 건드리지 말아 봅시다.
네. 예. 이번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말고도 뭐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롯데온, 뭐 습닥컴 엄청 많잖아요. 네. 이런 플랫폼으로 매출 한번 저랑 같이 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이 위탁 판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네. 이 위탁 판매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많이들 하는 게 제조사랑 바로 컨택하는 거예요. 제조사에 전화해서 물건을 받아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싸게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제조사한테 독점으로 우리한테 물건을 달라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를 우리한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우리가 하겠다, G마켓 아니면 G마켓 옥션 이거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독점을 따오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매 사이트 물건을 판매하는 위탁이 있죠. 위탁 판매라고 하는 거는 진입 장벽이 낮죠.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대표님이 도매 사이트에 있는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판매하는 제품을 제가 가지고 와서 내 브랜드처럼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차별화가 큰 역할을 해요. 네. 차별화라는 게 단순히 뭐 썸네일에 묻기를 따서 썸네일에 뭐 색깔을 바꿔라 이런 단순 차별화가 아니에요. 이제 디테일하게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또 방법이에요. 근데 저희는 대표님 저를 믿으시고 저 대표님 믿고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 잘 부탁드리고, 기한 어기면 저희 이제 벌금 내는 걸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로. 네. 100만 원도 낼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로 가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예. 가구가 많다고 하셨죠? 네. 요거 책상이나 렉, 뭐 테이블, 거실장 테이블. 이런 것들이 주입니다. 위탁이면 이제 요거를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에서, 네, 그렇죠. 그러면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은 변경을 안 하셨나요? 변경한 것도 있고 변경했다가 좀 전에 게 나을 것 같겠다 싶어서 다시 위탁 그 공급 업체 걸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더 예쁜 거는 도매 사이트 걸 쓰고. 네.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도매 사이트 걸 쓰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내가 도매 사이트에서 제일 빠르게 거기 소싱해서 올리면 처음에는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판매자들이 많아지면서 같은 썸네일이 엄청 많아질 거고, 네. 또 묶여요. 가격 비교로 묶이고,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봤을 때도 조금만 서칭해도 바로 같은 제품인 걸 알아버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정해진 마진, 정해진 대로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도매 사이트에서 누구나 떼올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이제 제 브랜드처럼 가공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도매 사이트에는, 도매 사이트에 있는 또 상세 페이지는 물론 좋은 상세 페이지도 있지만 그 제품의 장점을 다 끌어오지 못하는 그 상세 페이지도 많을 거고, 네. 그리고 다 같은 상세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제품, 예를 들어서 극세사 이불이다. 그럼 사람들이 왜 극세사 이불을 구매를 하는지 리뷰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예 싹 다 그냥 갈아엎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저의 방법인데, 지금 우선은 대표님 걸 보면은 저도 가구를 팔아본 적은 없어요. 조금씩 나가긴 나가나요? 지금은 거의 안 나간다고 봐요. 거의 안 나가요? 그러면 우선 대표님이 이거 스마트 스토어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거를 그냥 아예 없는 쇼핑몰이라 생각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아예 버리고, 아예 스마트 스토어를 그냥 이번에 하지 말고 아까 말한 거대로 그냥 쿠팡, 오픈마켓들로만 매출 한번 내봐요. 소싱도 처음부터 아예 저랑 같이 처음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래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진 설정도 저랑 같이 하시고 상세 페이지도 저랑 같이 만들어 보시고 광고까지 아예 싹 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는 그 뭐를 그냥 없애버리세요 지금. 없애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대표님한테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이제 대표님도 제 책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선 처음에 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며칠이 안 남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내가 팔고 싶은 거를 파는 건 좋다 이거죠. 이제 9월달이잖아요. 네. 지금 9월달에 쌀쌀해지려고 해요. 네. 그렇죠? 그 시기에 맞는 아이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계절도 계절이지만 이제 그 달에 맞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사계절 아이템을 하면 물론 뭐 사계절 내내 팔리겠죠. 근데 이제 그 사계절 아이템을 소싱하고 조사하고 똑같이 판매는 똑같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계절 아이템은 말 그대로 매일매일 판매가 되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판매자들만큼 치고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물론 노력을 하면 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하는 방식대로 사계절 아이템이 아닌 딱 스팟으로 튈 때, 그때 이제 미리 소싱을 해서 들어가는 방식이 제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 그 판매하는 방식을 좀 알게 돼요. 감을 잡게 되고,
이제 그렇게 쌓인 대표님의 내공으로 이제 사계절을 또 소싱하셔도 되고, 그건 대표님의 자유예요. 그다음부터는. 우선 한번 판매를 저랑 같이 해보는 걸로 하시고, 제가 대표님한테 그래프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네. 그 물건이 하나가 딱 제대로 판매가 되기 위해서 그냥 막 올리다가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아니고 다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저희는 도매 사이트 위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세 페이지에서 아예 싹 다 갈아엎을 거예요. 저희 브랜드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주문해서 써볼 거고 촬영도 다 같이 할 거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겠죠. 최소 2, 3주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리 소싱을 하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순위가 또 신경 쓸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 네이버를 안 할 거니까 지금 딱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10월 달에 많이 팔리는 아이템을 저희 지금 미리 소싱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리고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소싱,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거죠. 그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주문을 해서 내 브랜드처럼 상세 페이지를 싹 다 갈아엎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낚싯대라고 하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제 대표님이 하나 되게 공들여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 시장에서만 팔 필요가 없잖아요. 네. 좋은 물건이 내가 만들어 놨는데 여기 시장에도 물건을 내놓고 저기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여기 시장에서 또 여기만 이걸 좋아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낚싯대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인데 사실 저도 원래 광고를 안 했었어요. 이제 광고가 돈을 쓰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좀 거부감을 갖고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오프라인으로 따지자면 가게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내가 광고를 안 한다고 하는 건 만약에 뭐 제가 과일 가게 열었으면 그 과일 가게로 사람들이 그 과일 가게가 오픈한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오픈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뭐 전단지도 안 뿌리고 아파트에 광고도 안 붙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저희 가게 오픈한 거 알겠냐는 거죠. 그 수많은 가게들 중에서. 그래서 광고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대표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광고도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 진짜 돈을 조금만 써서 되게 소량의 돈을 써서 되게 많은 수익을 거둬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광고예요. 그래서 이 한 사이클을 꼭 지키셔야 돼요. 많은 대표님들이 한 부분을 놓치거든요. 항상 뭔가 하나를 이 4개 사이클 중에서 꼭 한 가지를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 해드릴게요. 지금 시기에 맞는 아이템, 그리고 이제 저희 남들이 다 팔 수 있는 그런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거니까 좀 더 설득력 있게 제품의 가치를 입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를 다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템을 이제 올렸으면 이제 낚싯대를 뿌리는 거예요. 마켓들마다 여러 시장에 그 아이템을 뿌리는 거죠. 뿌리는 건 이제 오픈을 한 거잖아요. 오프라인 가게를 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고객들이 우리 가게, 저희 가게 열었구나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 한 사이클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갈 분도 많이 있지만 저랑 같이 하는 거니까 대표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스토어에 매몰되면 안 되니까 이번에 아예 스마트 스토어를 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제가 대표님께 과제를 내드릴게요. 이제 9월 달부터 슬금슬금 올라가서 10월 달, 이제 11월 달에 피크를 찍는 그런 그래프들이 있어요. 그 그래프들을 20개, 아이템 20개를 조사를 하셔서 내일까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아이템을 팔 건지 한번 같이 결정을 해보는 걸로 하시고, 뭐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볼까요? 네. 판다랭크로 가야죠. 그 판다랭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좀 뭐가 많이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네. 10월.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3년 그래프를 또 대표님께서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뭐 전기장판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그래프예요. 딱 지금 10월, 12월이 좀 내려가긴 하지만 이때도 피크점 10월에. 쪽에 있죠. 이런 그래프들을 어제 20개를 소싱을 해오시는 게 과제예요. 근데 저희가 매출도 중요하지만 마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은 이제 어떤 하나 물건 팔아서 어느 정도 남기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10,000원. 10,000원이요? 그럼 뭐 도매가에서 뭐 따지면 한 3, 4만 원대가 적당하거든요. 네. 그런 판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머리핀이다 이런 것들은 막 100원밖에 안 남잖아요. 네. 물론 방리담에도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럼 저희는 객단가 한 3만 원 정도 이상 되는 아이템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에 해당되는 아이템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대표님께서 좀 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디테일하게 이제 그런 그 거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저한테 내일까지 보내주신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내일까지 저한테 메일로 그 제품을 보내주시면 내일 저랑 같이 이제 줌 미팅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팔 아이템 두세 개를 정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두세 개를 그렇게 두세 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제를 또 내드릴게요. 네. 아마 다음 과제는 어떤 게 될 거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상품 주문하는 거. 상품 주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1점짜리 1점 리뷰 조사. 거기서부터 이제 고객이 어떤 점을 불편해하고 이제 어떤 이 아이템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다 리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뷰 조사를 할 거고 키워드를 뽑아 오른 거. 요 세 개를 제가 다음 과제로 내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내일까지 그 해당하는 그래프 20개 너무 많지 않죠? 네, 괜찮습니다. 과제 내드렸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내일 전화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전화로 뵙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또 이제 상품 업로드 그런 거 지금 안 하고 대표님 만난 이후로 이거 정리하면서 약간 0부터 다시 해보자 이래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판매 편법 말고 방법이 있잖아요. 원론적인 거 되게 좋은 상품 가져와서 좋은 가격에 팔고 다 이게 전부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약간 편법에 매달렸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이게 편법이 잘 쓰면 좋긴 한데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제 생각은 그래요. 우선은 편법도 쓰려면 본질적인 판매를 알고 쓰면 맞아요. 그렇게 그러면 사실 하면 폭발적으로 네. 쓸 수 있는데 편법 먼저 배우면 사실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모래성에 밑에 모래가 안 쌓여있는 상태에서 계속 쌓이는 느낌? 그래서 약간 너무 내가 편법을 썼던 건가 생각도 들어서.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어쨌든 시작할 때 로직을 시작으로 온라인 사업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판매를 할까 보다는 어떤 스킬을 써서 상위 노출을 할까 맞아요. 요게 먼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었고 막 이런 거.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거든요. 상위 노출도. 근데 그게 그 우선시가 되면 진짜 힘들어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여태 너무 거기에 치중돼 있어가지고. 저도 그랬던 게 뭐 작년에 또 상위 노출 되던 제품들이 날아가니까 아직 사업이 완전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느낀 게 상위 노출의 이유가 유입이잖아요. 유입. 상위 노출로 시작을 해서 유입을 시키고 그 유입으로 해서 이제 구매를 일으키는 건데 따져보니까 그런 그 첫 번째 단계 상위 노출을 만약에 빼고 이제 다른 것들을 넣어도 다 유입시킬 수 있고 구매를 일으킬 수 있더라고요. 방법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말고도 그때 얘기했지만 쿠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훨씬 쉬워요. 이번 쿠팡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자, 보면은 대표님이 조사해온 거랑 볼게요. 이 9월 그래프는 이제 지나갔고 지금 요거 조사해오신 건 제가 요걸 좀 팔고 있어. 이번에 테스트 한번 올려봤는데 그러니까 매출이 높진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걸로 하루 순수익 그래도 한 10만 원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심심해서 올렸는데 이거 하시네요 진짜. 심심해서 10만 원 버시는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지금 근데 이거 진짜 상품도 되게 좋으시네요. 이건 지금 들어온 건데 이거 지금 2 플러스. 2% 넘어가거든요. 근데 요거 우리 옵션으로 장만을 좀 쳤죠. 또 하나에 마진 한 2만원, 3만원. 진짜요? 이건 제가 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오, 소름 돋았어. 어쨌든 하면 팔려요, 무조건. 근데 우선은 요거는 지금 좀 판매가 되고 있긴 해요. 뭐 바로 들어가서 사실 지금 바로 올려도 매출 나와요 여기. 네. 자체가요? 요거는 지금 이 조사하신 거 왜냐면 지금 아직 9월이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플랫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요것도 바로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도매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바로 올려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선 체크해 놓고 조사를 해보면 원래는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 검색을 해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이번에 시사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선은 그 브랜드가 되게 점령에 있는 그런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혈과전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얘네 보면은 뭐 라이프랑 처음 들어보잖아.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보는 그러니까 브랜드가 아닌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유명하지 않은 애들이 지금 판매를 잘하고 있죠. 리뷰가 많으면 이거는 우리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 앞에 이 브랜드 네임 우리가 만들 거예요. 새로 네이밍을 지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님이 정진이니까 정진몰 이렇게 앞에 네이밍을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그냥 이거를 새로운 브랜드로 만드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얘네가 많이 잡고 있긴 한데 근데 우선은 요것도 보면은 팔린다는 거고 그리고 가격대가 보면은 지금 14만원, 15만원이잖아요. 다른 애들도 다 12만원, 17만원, 뭐 20만원 이러니까 그 마진폭이 되게 이렇게 넓잖아요. 보면은 얘네 9만원부터 거의 20만원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9만원에서 20만원, 거의 최소 9만원인 거고 최고가가 20만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렴한 걸 소싱을 해서 이 어쨌든 시장가가 있으니까 이 시장가 안에서 좀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 제품 저렴한 걸 소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장가에 안에 들어가 있지만 한 이제 중간 이 정도 되는 가격으로 책정을 할 건데 시장가를 한번 쭉 보고 나서 합시다. 근데 우선 이제 도매매에 들어가 봐야 되겠지. 도매 사이트 들어가 보면 또 검색을 해보면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그래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우선 다 제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뭔가 그치. 근데 이거 보면 좀 너무 싸다 싶으면 커버야 커버.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면 그걸로 쓰면 좋겠지. 추가 상품. 추가 쓰면 좋은 거고. 근데 원래 처음부터는 너무 비싼 거 하면 조금 빡세긴 한데 왜냐면 처음에 좀 이렇게 지인 찬스 쓰는데 이 제품 수수료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선 이건 우리가 너무 비싸니까 이건 처음이니까 이건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이거 해보자. 왜냐면 지금 보이는 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때 얘기했지만 도매 사이트에서도 판매자끼리 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도 그냥 무조건 낮은 가격을 정렬하면 제일 싼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야. 다 똑같아요. 여기도. 물론 자기네들이 공장을 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대부분 애들이 다 거의 중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도매 사이트에서도 가격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버 이런 거 빼고 싼 거 있는데 이건 해외니까 이거 안 되는 거고 이건 보관 가방이고 이것도 해외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것도 커버 여기도 나오네요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은 사실 리뷰 조사를 해야 돼요. 리뷰 조사를 다 해서 이제 무조건 그 도움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성능이 있어. 사람들이 5점 리뷰에 달았던 거 예를 들어서 이거 뜨거워요. 뭐 예를 들어서 온도 조절이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것들을 그 상세 페이지에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품을 소싱할 때도 그거를 그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애초에 리뷰 조사를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죠. 요거를 정한 다음에 리뷰 조사를 해야지. 어쨌든 요거는 우선 요거 이제 저렴하고 디자인도 보면은 막 완전 나쁘진 않잖아요 보면. 이게 보면 근데 3만원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또 똑같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왜 하냐면 책에 적어놨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으로 마진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매 사이트에서 뭐 5,000원인데 이런 막 이 전체적인 시장가가 막 무슨 6,000원, 7,000원이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낫죠. 마진이 없어. 그래서 말한 게 그 마진의 폭이 넓은 게 좋아요. 다양하게 넓은 게 좋아요. 검색해보면 13만원 이미 28,000원짜리도 있지만 14만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물론 브랜드긴 해. 물론 브랜드긴 하지만 되게 비싸죠. 8만원, 6만원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가져와서 5만원, 6만원 팔아도 마진이 2만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맘만 먹으면 진짜 상태 잘 만들고 진짜 맘만 먹으면 이 자체가 저 정도로 고급화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제품을 시켜봐야 알겠지만 최소 7만원에 팔 수 있다는 그런 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지금 시장가가 워낙에 다양하니까. 시장의 이제 단가를 보고 그쵸. 책정하는 거. 뭐 9만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2만원에 파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파는 애들이야 그냥. 우리는 지금 보면 시장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딱 그게 나왔어요. 가닥이 이거는 마진 뭐 몇만원에 두고 팔 수 있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평균 단가를 보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아마 저 빼고 모든 판매자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파는 사람의 똑같은 제품이면 파는 사람 중에 제일 낮은 단가를 찾아요. 그래서 얘를 이길 수 있나 이래가지고 마진 폭이 되게 좁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위탁 우리가 하는 게 이 제품을 가져와서 그대로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탄생을 시키는 거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브랜드를 입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거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라 저렴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신발이라고 해도 그거 1,000조간인데 좋은 그건 또 아닌데 브랜드라서 비싼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인드셋을 해야 돼요. 도매 사이트 제품 나쁜 게 아니다. 실제로 써보면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도매가에서는 뭐 31,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지만 충분히 그런 시장가 전체를 봤을 때 높은 가격에도 팔릴 수가 있는 맞아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 이제 엄청 많아요. 3만원대가. 그러니까 이미 3만원대만 가져와도 몇만원 주고 팔 수 있는 거예요. 부터 1점 리뷰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데 이게 그 전자파 없는 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도매 사이트에 가져올 때도 전자파 없는 제품을 가져오는 게 좋겠죠. 애초에 가져올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이것도 지금 이거 보면은 옵션을 다 묶어버리면 돼요. 따로따로 안 해도 돼. 그냥 여기서 제일 우리가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첫 번째 상품으로 해놓고 옵션으로 이런 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소비자 고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거 보면 상세 페이지도 나쁘지 않잖아요. 막 구리지 않잖아. 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조금 미리 캔버스로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냥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캡처해서 얘도 이런 좀 전체적인 템플릿 색깔을 바꾸던지 그런 뭔가 그런
분위기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배치를 바꾸든지 그런 제가 말하는 뼈대 있죠. 네. 그런 뭐 올라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주문해서 우리가 소고점으로 잡은 것도 GF만 찍고 위에 좀 박아놓고 이거 뼈대만 좀 바꿔도 그냥 팔릴만한 상세 페이지예요. 이 정도면 이것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4개 정도 주문해서 하겠다. 사실 4개까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상세 페이지 웬만하면 잘 돼 있는 것들은 그냥 써도 되고, 근데 우리가 옵션으로 묶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품으로 할 거면 이렇게 단품으로 우리가 올릴 거면 거의 무조건 다 싹 갈아엎는 게 좋은데 네. 옵션으로 묶을 거면 이제 뺏어버리잖아. 여러 가지 제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어쨌든 그 하나하나 집중해서 안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 뭐 33,000원대 상대표도 잘 돼 있고 그 디자인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뭔지 모르겠지만 EM 인증도 있고 이런 것들 막 다 모르겠지만 검색해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 넣을 수도 있고. 다른 데 보니까 EF 인증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상세 페이지 적을 때 뭐 최초 EM 인증 이런 거 써도 되는 거고. 근데 뭔가 좋아 보이잖아.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네요. 또 이런 거 사실 내가 봤을 때 딱 이것도 색깔도 약간 은은하고 좀 비싸게 팔 수 있고 상세 페이지 각이 좀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니까 한 2개 정도 구매를 하는 걸 여기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됐죠. 그러면 이제 뭐 조상 보자마자 바로 그냥 2개를 소싱을 해서 이제 요거는 조금 빡센 거긴 한데 그래도 단가가 좀 낮은 단가여서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